2차원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x를 쓰게 되면 x21 y22 이렇게 되는데 x로 이것을 편미분하게 되면 얘를 x로 편미분하면 얻는 것은 그냥 x 방향의 유닛 벡터. y로 편미분을 하게 되면 그냥 y 방향의 유닛 벡터가 얻어지죠. 그래서 그 x 방향으로의 디퍼런셜은 여기에다가 dx를 곱한 게 바로 dy를 곱한 게 바로 각 방향의 디퍼런셜이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디퍼런셜 엘리먼트가 되겠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2D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2D 폴라 코디네이트로 바꾸고자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잘 알기 때문에 여기다가 E1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E2에다가 R 사인 세타라고 대입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R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R을 곱하고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D 세타를 곱하게 되면 그 R 방향 그리고 세타 방향의 디퍼런셜 디스플레이스먼트 엘리먼트가 나오게 된다. 그 R 방향은 R이 길이이기 때문에 그냥 X를 R로 편미분하면 이것만 없어지죠. 그러면 얻는 것이 이 R이라고 하는 유닛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 하나마나 그냥 R의 유닛 벡터 곱하기 DR이 되는데 문제는 앵글 같은 경우에는 앵글은 길이가 아니잖아요. 앵글로 디퍼런셜을 취하게 되면 여기에서 E1 hat R sin 코사인 미분이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에다가 E2 hat 코사인이 나오게 되는데 R이 남게 되지. 이 길이가 있어야지만 디퍼런셜 엘리먼트가 된다. 그래서 이 길이가 요 R이 살아남아 있지. 그러면 그 세타 방향의 유닛 벡터는 이렇게 생겨 있는데 사실 세타를 미분했을 때 R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길이가 남아서 R D 세타 원을 그렸을 때 여기에 X축에서 세타만큼 돌리고 거기서 D 세타만큼 더 돌리면 D 세타만큼의 아크 랭스 그걸 호의 길이 R D 세타가 호의 길이로서 길이가 남게 되죠. 그러니까 2D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이제 면적을 구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원점이 있고 여기 R이 있고 DR만큼 있고 D 세타만큼 각도를 주면 요 길이가 R D 세타. 그리고 여기에 이제 DR과 D 세타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이것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이렇게 휘어 있는데 요거를 둘 다 0으로 보낼 때에는 그냥 그것이 면적이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D에서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그 사이에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면적은 크로스 프로덕트로 구할 수가 있는데 크로스 프로덕트는 벡터이니까 이 수직인 방향 Z 방향의 유닛 벡터로 스칼라 프로덕트를 취해서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DR과 RD 세타의 곱인 요 RDR D 세타라는 면적 디퍼런셜 에리어 엘리먼트를 얻게 된다. 이것을 굳이 디터미넌트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는 언제나 세 개의 벡터를 써놓고 디터미넌트로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E3가 1에 해당하고 세타 방향의 디스플레이스먼트, R 방향 디스플레이스먼트인데 여기서 이제 DR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인수분해해서 끄집어냈지. D 세타도 끄집어냈지. 그래서 DR D 세타만 보면 사실은 이거 계산 이 디터미넌트를 무엇이라고 하는 거 하니 요 각각을 얻어낼 때 우리가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얻어냈잖아. 각 좌표를 R과 세타에 대한 R에 대한 편미분, 세타에 대한 편미분으로 했기 때문에 R에 대한 편미분, 세타의 편미분. 요렇게는 X, Y가 되고 여기서는 R, 세타가 되고.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자코비안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 야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야코비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 사람 면적에 대해서 이 멀티 베리어블 적분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체계를 다 많이 만든 사람이라 이 사람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이 뒤에도 또 나와요. 우리 야코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자, 그래서 자코비안을 구해야만 하느냐? 자코비안을 복잡하게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코비안은 디터미넌트는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로 항상 표현된다라고 했고 우리는 코오디네이트 시스템을 다 오토고널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수학에서 배우는 되게 복잡한 경우를 할 필요가 없이 이거는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써놓은 거에 불과한 거고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사람은 시간을 많이 남는 사람이고 그냥 이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 하면 되는데 이게 다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변의 길이만 딱 알아서 그걸 다 곱하면 되고 그때 R과 세타라고 하는 좌표계에 있는 R은 길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각도가 나오게 되면 회전하는 반지름을 찾아내면 된다. 여기선 R이라는 반지름으로 이만큼 d 세타만큼 돌렸기 때문에 아크 랭스가 R d 세타라 요런 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코비 요게 R이거든. 자코비안 요게 R이거든. 그래서 자코비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을 형식적으로 써놓게 되면 XY 평면상에서 카테시안 좌표계로 접근하면 자코비안이 없으니까 편리하긴 한데 예를 들어 원 같은 거를 잘라서 접근하기에는 XY 좌표는 매우 불편하다 이거지. 원을 자를 때는 이렇게 동글뱅이를 만들어 가지고 반지름을 0에서 R까지 하고 0에서 세타를 0에서 2파이까지 돌리면 그렇게 접근하면 편리한데 그렇게 되면 자코비안이 생긴다. 왜냐하면 이것은 길이 곱하기 길이에라 면적인데 이건 길이 곱하기 각도이니까 이 각도에 걸리는 반지름이 무엇인가? 자코비안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자코비안 R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왼쪽의 면적 적분과 오른쪽의 면적 적분이 같은 값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2D 폴라 코디네이트의 자코비안이 R이라는 거를 알아서 dx, dy 적분을 할 때 얘를 dr, d세타 적분을 하는데 R, 여기 R을 하나 더 곱해줘서 RdR, RdR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자코비안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3D 폴라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는 여기에는 코온이 만들어져서 이 G축이 있고 반지름이 있으면 G축과 반지름 사이의 각을 폴라 앵글 세타라고 하고 이 G축의 반대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세타 이퀄 빵인 경우 반대는 세타가 파이까지만 가고 거꾸로 돌아가면 이거는 이 코온이기 때문에 다 같은 값이라 0에서 파이까지만 폴라 앵글 세타는 0에서 파이까지만 간다. 자, 이때 이 세타를 돌리는데 이 반지름으로 세타만큼 돌리니까 세타를 d 세타만큼 더 돌리면 이 세타에 관련된 그 반지름 레디어스는 r이 되겠지. 그래서 세타라고 하는 디퍼런셜을 하면 d 세타가 나오지만 이건 길이가 아니기 때문에 r d 세타가 되어야지 길이가 된다. r 방향을 하게 되면 r 방향은 dr이 있으면 길이가 되니까 이걸 길이다. 그럼 phi라고 하는 게 남는데 phi는 뭔고 하니 얘를 평면 xy 평면으로 프로젝션하면 이 친구가 이 반지름이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반지름이 생기는데 이 g 방향에 대해서는 이게 세타가 되니까 r 사인 이게 그러니까 r 코사인이지만 여기가 r 코사인이지만 이게 반지름이거든. 이 평면상에서 보면 요게 반지름인데 이게 r 사인이 된다. 그래서 r 사인 세타를 반지름으로 요렇게 돌리는 거. 북극 그 남극 북극을 연결하는 이 G축으로 요렇게 돌리는 걸 phi. 그걸 어지무달 앵글이라고 하는데 어지무달 앵글로 돌릴 때 반지름을 곱해야지만 길이가 된다. 그러니까 phi로 돌리는데 그 반지름이 뭐냐? r 사인 세타다. 라고 해서 이 과정은 그냥 따라하면 되고 결국에
r 세타 파이로 부피를 만들려고 하면 반지름 dr 방향과 그리고 세타 방향은 rd 세타이고 그리고 파이 방향 이렇게 해서 요런 모양의 볼륨이 원소가 생기는데 dr 여기 이 길이는 rd 세타 그리고 요렇게 돌리는 거 요것이 r sin 세타 d phi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세 개를 다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세 개를 곱하면 이게 이제 직육면체 모양을 가지게 될 거기 때문에 얘 셋이 전부 다 작아질 때 그렇게 되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세 개를 곱하면 부피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 계산을 해봤자 우리는 뻔히 뭔가를 알 수 있냐면 dx, dy, dz의 카테시안 코디네이터에서의 f of x, y, z를 접근할 때 우리가 dr, d 세타, d 파이로 접근하는데 파이는 0부터 2파이, 세타는 0부터 파이, 그리고 r은 0부터 어떤 반지름 이렇게 하는데 이거가 다가 아니라 어디? r이 두 개, 그리고 사인 세타가 하나 남지. 그래서 r이 제곱이 들어가고 사인 세타가 하나 더 들어간 자코비안이 들어가면 우리는 카테시안 적분을 폴라 코디네이트 적분으로 바꿔서 항상 손쉽게 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한 결과가 이건데 요게 이제 트리플 스케일러 프로덕트가 아까 얘기한 요 직육면체의 부피고 요게 이제 다 잘 구했는데 dr, d 세타, d phi 요것이 빠졌대. 그치? 그리고 요것은 r은 0부터 어떤 영역 그리고 세타는 0부터 파이 그리고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접근하면 된다. 자,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로는 r에 대한 유닛 벡터와 관련된 거고 세타에 대한 유닛 벡터, 파이에 대한 유닛 벡터하고 연관이 있다. 여기도 보면 이게 d 파이가 빠져 있네. d 파이가 여기 빠져 있네. C번에 페이지 5번 C에 d 파이 두 개 빠졌다. 그거를 고치면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카테시안 XYZ 적분을 R, 세타, 파이로 적분하는데 얘가 이건 길이고 요게 길이가 되려면 R이 들어가야 되고 요게 길이가 되려면 R 사인 세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R 제곱 사인 세타가 바로 자코비안이라고 하는 거다. 그런데 이 R 사인 세타에서 요 사인 세타를 가져오면 D 세타 사인 세타인데 요것은 사실은 0부터 파이까지 d 세타 사인 세타를 할 수가 있는데 요것은 마이너스 d 코사인 세타지. 그치? 이것은 0일 때 코사인은 1이지. 파일 때 코사인은 마이너스 1이지. 뭔가 거꾸로 돼 있지. 거꾸로 된 걸 돌려주면 오버롤 네거티브 사인이 없어지겠지. 이렇게 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는 적분으로 항상 쓸 수가 있어서 나는 항상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 우리 그 쉘 티어럼 증명할 때도 d 크시 해서 크시가 코사인 세타라고 썼었는데 그렇게 하면 계산이 훨씬 더 단순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코사인으로 바꿔치기 해서 쓰는 훈련을 하면 좋겠다. 파이는 0부터 2파이까지 가고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가고 여기는 뭐 9라고 하면 0부터 r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서 적분을 하면 되겠다. 그리고 3차원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의 볼륨 엘리먼트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적분을 하는 거다.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리 문제는 수학에서 올해 맨 끝에 배우겠지만 물리 문제는 1학기 초부터 계속 이 공간 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이 잘 암기해서 써야 된다. 자, 오늘 훨씬 더 재미있는 적분을 한번 해보기로 하자. 자, 이게 수학 시간이냐? 아니요, 우리 수학 시간이 아니고 물리 시간인데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맥스웰이 전자기 뭐 이런 것도 했지만
이 분자 운동과 관련돼서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이것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학기 맨 마지막에 4차 시험 범위는 바로 그 연력학과 관련돼. 그래서 거기에 다음과 같은 적분이 나오고 이 적분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통계 이런 것들을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으면 뭐 정규 분포표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원시그마 투시그마 이게 뭐 이 면적이 어떻게 되냐 그게 딴 게 아니라 바로 요 가우시안 적분이다 이거야. 가우스 잘 알지? 가우스의 이름을 따서 가우시안 인테그랄이라고 한다. 자, 우리는 지금 2D 폴라 코디네이트의 적분을 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폴라 코디네이트를 바꿔가지고 하는 법을 이미 알아버렸죠.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 적분을 할 수가 있어. 단 이거를 한 방에 적분하는 건 쉽지는 않아. 그런데 그럼 머리를 쓰는 거지. 두 방을 적분하자. 자, 이거 제곱을 이게 뭔지는 모르는데 이거의 제곱은 또 쉬워. 왜? 이 두 개를 곱하면 x하고 y 두 개 서로 다른 적분이라고 해놓고 얘를 합쳐. x와 y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합치면 2D 적분으로 바뀌. 2D 카테시안 평면의 적분이 되는데 얘와 얘를 합치면 지수법칙으로 합쳐지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지. 자, 우리가 xy 평면상에서 이 xy 평면을 네모로 만들어서 이렇게 무한 평면으로 쫙 확장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를 보니까 나는 폴라 코디네이션이 훨씬 쉬울 것 같아. 그렇게 잘하지 말고 원으로 이렇게 도나스 같이 만들어 가지고 원점에서부터 무한히 가는 적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 적분이 되게 황당하게 풀려버리는 거야. 왜? dx, dy라는 적분을 우리는 dr, d세타 적분. 그런데 자코비안 r이 필요하다 그랬지. 이 세타 방향의 길이는 r, d세타이기 때문에. 이래서 0을 2파이, 여기서는 0부터 r까지 하는데 이 r을 무한대로 보내는 적분으로 하면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아. 왜? 해보면 알지. 자, 이것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r제곱으로 바꿔치기 하자.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자코비안이 r이라는 걸 알았고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제곱이야. 뭔가 풀릴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이건 너무 뻔하지? 이거 2파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얘는 또 change of variable을 하면 돼. r 제곱을 t라고 해버리면 dr이 dt이기 때문에 rdr은 2분의 1 dt가 되다. RDR을 2분의 1 DT로 하면은 뭐가 되는 거 하니?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황당하게 쉬운 적분이네. 이건 고등학생들 다 할 줄. 이게 1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 그 2분의 1 곱하기 1이 2분의 1이네. 그 2분의 1 곱하기 2파이는 파이네. 아, 그래서 이 i라는 적분을 못했는데 i의 제곱은 파인 걸 알게 되었어. i제곱이 파인 걸 아니까 우리는 이건 2차 방정식을 풀면 i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파이가 돼야 돼. 그런데 i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그 제곱의 적분이거든. 근데 익스포넨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여기 1에서 만나고 절대 0보다 커.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게 2 to the x이고 2 to the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해도 여기 네거티브로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맥시멈이 1인 지점이 있고 이렇게 꼬여 있는데 이게 항상 0보다 큰 지점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사라져라. 우리는 이 i라고 하는 가우시안 적분이 루트 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어. 가우시안 적분 루트 파이야. 오케이. 그러면 자꾸만 더 알고 싶어져. 무엇이? 자, 우리는 공간 3차원 이게 이제 2D 폴라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했는데 그럼 2D에서는 3D에서 좀 알고 싶어. 3D에서는 우리가 솔리드 앵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솔리드 앵글은 우리가 어떤 구의 표면적이 얼마지? 4파이 r 제곱. 구의 부피는 얼마지? 3분지 4파이 r 세제곱.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 그런데 왜 여기 4파이 4파이가 똑같이 나오지? 그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겠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기로 합시다.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알면 이 답이 그냥 나와. 왜? r 제곱을 0부터 r까지 적분하면 3분의 r 세제곱이기 때문이야. 그래? 그러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n차원 구의 부피와 면적을 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왜 하냐? 수학 시간도 아닌데 내가 얘기했지. 그 분자 운동을 하려면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입자가 운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 가우시안 인테그랄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n개의 그 분자가 뭐 우리가 10의 23승 이렇게 움직이는 걸 6 곱하기 10의 23 이거 아보가드로드스 넘버라고 해가지고 하잖아. 그지? 그렇게 큰 숫자만큼의 입자들이 빙글빙글 돌아다니는데 그 맥스웰 볼트만 디스트리뷰션 이런 게 이 6 곱하기 10의 23승계 돌아가는 걸 계산을 해야 돼. 물론 그걸 다 하지는 않지. 근데 원리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우리가 4파이R 제곱과 3분의 4파이R 3승이 왜 나오는가에 대해서 잠시 둘러가 보기로 합시다. 그것을 이제 4파이는 3차원의 솔리드 앵글인데 왜 그런지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dx, dy, dz의 적분을 바꿔치기해서 어떻게 r 적분의 r제곱 그리고 코사인 세타 적분의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0부터 2파이까지의 파이 적분 이렇게 공간 적분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 그랬지. 그래서 이때 이 이걸 레이디얼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레이디얼 인테그랄과 앵귤러 인테그랄이 있는데 앵귤러 인테그랄은 폴라 앵글 인테그랄과 어지무드 앵글 인테그랄의 곱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 앵귤러 인테그랄을 다 한 것을 솔리드 앵글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럼 3차원 공간에서의 솔리드 앵글을 계산해 보면 우리는 얘가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것을 알았고 이것을 하면 트리비얼 인테그랄로 바뀐다. 어떻게? 2가 된다. 자, 어지무드한 앵글 이거는 그냥 0부터 2파이까지는 2파이고 2파이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래서 3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솔리드 앵글은 4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2차원에서 3차원을 넘어갔는데 n차원을 못할 수가 없어. 자, 오일러의 힘을 빌어서 우리 오일러와 가우스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오일러가 만들어 놓은 팩토리얼 펑션이야. 팩토리얼 펑션을 감마 펑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0팩토리얼은 1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었지. 1팩토리얼은 1 곱하기 0팩토리얼이고 2팩토리얼은 2 곱하기 1팩토리얼이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았지. 그래서 n 팩토리얼에다가 n 플러스 1을 하면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런데 오일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정수만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의 실수를 넣어도 단 그 실수 부위가 0이 되면 안 돼. 0보다 큰 값을 가진 숫자. 사실은 이거를 훨씬 더 넓게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0보다 큰 숫자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이 적분이 컨버전트해. 이게 0이라고 딱 하면 1 오버 t가 있기 때문에 0으로 갈 때 로가리즘믹 다이버전스가 생겨. 로그 제로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터지게 돼 있지. 그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0보다 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이것을 알파를 2를 대입하면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지. 그러면 트리비얼 인테그랄은 1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그것을 이름하여 감마 1이라고 붙이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감마 1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0 팩토리얼에 해당하는 건데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여기에 이 인테그란드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거야. 이 인테그란드가 여기에 나오는데 이 인테그란드를 만드는 법은
요거 대신에 알파를 넣고 알파 하나를 키운 거지. 하나에 키운 거를 놓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를 붙인 다음에 디퍼런셜을 취하면 앞에 거 미분할 때 얘가 튀어나오겠지. 알파가 튀어나오고 알파 마이너스 1로 바뀔 테니까. 그리고 뒤에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요 토탈 디퍼런셜을 써가지고 이 두 개의 항으로 표현하는 법을 적분할 때 무엇이라고 하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라고 하지.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츠를 해서 0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이 토탈 디퍼런셜은 벗겨지겠지. 벗긴 다음에 여기에다가 t의 대신에 0을 넣으면 이 t의 알파가 항상 0으로 가겠지. 그리고 무한대를 대입하면 익스포넨셜 때문에 t의 알파가 있으나마나 양쪽 끝점에서 다 0이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이 토탈 디퍼런셜은 적분을 하고 나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말은 이러한 것의 적분을 0부터 무한대까지 이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그것을 정리한 것이 알파 플러스 1의 감마 펑션, 요게 알파 플러스 1. 요게 t의 알파라고 하는 것은 t의 알파 플러스 1 빼기 1이기 때문에 아까 감마 펑션의 정의에서 요거 대신에 알파 플러스 1을 집어넣은 것이니까 감마의 알파 플러스 1이 되는 건데 그걸 하고 나니까 어떻게? 모양이 다 똑같은데 알파가 하나 더 남았잖아. 그래서 알파의 감마 펑션. 이게 바로 팩토리얼하고 똑같은 형태, 유사한 형태를 가지기 때문인데 그렇게 해서 감마 펑션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그 팩토리얼하고 한 끗 차만 나게 되는 유사한 함수가 된다. 그런데 왜 우리는 1팩토리얼, 1팩토리얼 이런 거를 잘 아는데 왜 하필이면 이걸 왜 가르쳐 줍니까? 다 이유가 있어. 우리는 갑자기 가우시안 적분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었잖아. 이거는 여기에 잘 몰랐는데 이걸 할 수 있게 되니까 뭔가 말 타면 병마를 잡히고 싶은 거야. 자, 감마의 2분의 1을 한번 해보자고. 감마 2분의 1은 t의 알파 빼기 1이라고 했는데 알파 대신에 2분의 1을 넣으니까 t의 2분의 1 빼기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이렇게 돼요. 자, 이때 t 대신에 x 제곱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얘는 x제곱에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요것은 1 오버 x가 되겠지. 자, 이거 토탈 디퍼런셜을 전개하면 2배 x dx가 되니까 x 캔슬이 되고 그럼 2배 0부터 무한대까지 가우시안 적분하고 똑같은데 요게 반쪽알이네. 근데 요것은 even 펑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적분하게 되면 이 2를 흡수시킬 수 있지. 이거는 알잖아. 이게 루트 파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감마 2분의 1이 루트 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우시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dx 이것을 우리가 알아내게 됐어. 이걸 왜 하냐? 이걸 하게 되면 n 디멘셔널 구의 부피를 얻어낼 수가 있어. 어떻게? 아까 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n개를 곱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 적분의 적분 변수를 아까 x, y 두 개로 했었는데 x1에서 xn까지 n개로 한 다음에 이걸 다 곱하면 지수 법칙으로 이것들이 다 모이겠지. 그러면 2차원에서의 구는 2차원의 구는 1이지. 3차원에서의 구는 이거지. 그러면 n차원에서의 저것은 x1의 제곱에서 xn의 제곱을 다 더한 것이 r제곱이 되는 그런 거가 되겠지. 그래서 요게 반지름의 제곱이 될 수밖에 없어. n차원 구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n차원 공간의 카테시안 적분을 n차원 폴라 코디네이트의 적분으로 바꾸는데 우리는 이것이 레이디얼 인테그랄이 r의 n-1의 dr 0부터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알아. 나머지는 잘 몰라. 모르는데 그것을 n차원 공간의 앵글 적분, 다시 말해 솔리드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 그러니까 요 레이디얼 인테그랄만 하고 앵귤러 인테그랄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적분을 했다라고 뻥을 치는 거지. 그런데 이 왼쪽은 알거든. 이 왼쪽은 가우시안 적분이 n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루트 파이의 n제곱이거든. 자, 그러면 솔리드 앵글은 바로 답이 구해졌어. 요 적분만 하면 되는데 요것을 아까 왜 감마 펑션을 했느냐? 감마 펑션을 하면 바로 요게 표현이 된다라는 이 레디얼 인테그랄을 아까 동일한 방법으로 r 제곱을 t로 치환을 거꾸로 해주면 이것이 바로 이렇게 바뀌면서 감마 펑션을 바뀌는데 어떻게 2분의 1의 감마 펑션의 2분의 n이 된다. 자, 여기에 이 레디얼 인테그랄이 2분의 1의 감마 2분의 1이 된다라는 것을 요 레디얼 인테그랄 이것이 2분의 1의 감마 2분의 n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좌변이 루트 파이의 n제곱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거를 이걸로 나눠주면 n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의 솔리드 앵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n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솔리드 앵글은 가우시안 n개 파이의 2분의 n승 그리고 레디얼 인테그랄 그거 2분의 1의 감마 2분의 1의 역수를 곱한 것이죠. 자, 여기에다가 n 이퀄 1, 2, 3, 4를 넣으면 임의의 경우에 솔리드 앵글을 얻게 되는데 2파이 여기 r을 붙여봐. 그러면 원의 면적이 아니라 원의 둘레 circumference. 자, 4파이에다가 r 제곱 곱해봐. 3차원 9의 표면적 4차원 9의 표면적은 부피가 되겠지. 그건 2파이의 제곱이고 그냥 여기 그냥 계속 넣으면 답이 나와. 그래서 n차원 9의 서피스는 솔리드 앵글에다가 r의 1, n-1 차원이 면적은 부피에 대해서 한 차원이 작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것을 적분하면 9의 부피가 되니까 이 오메가는 그대로 있고 여기 r의 n-1 제곱이 n분의 r의 n제곱으로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는 다 알지. 이 식뿐만 아니라 임의의 차원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있게 되었다. 요 다음 문제는 그 자코비가 한 번 더 나오고 그리고 또 메비우스 여러분들 메비우스 띠라고 잘 알 텐데 메비우스라는 사람이 신기한 좌표계를 만들었는데 그 좌표계는 다름 아닌 삼각형이 이렇게 쓰면 삼각형 내부에 한 점을 딱 찍어. 그러면 A, B, C라는 꼭지점이 vertex가 있는데 이 Q란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A 스타, B 스타, 화살표 생략하겠어요. C 스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만드는 자그마한 삼각형들이 있는데 이 자그마한 삼각형들의 면적을 생각을 해서 전체 면적분의 요거, 전체 면적분의 요거, 전체 면적분의 요거 이렇게 해서 비율을 카파 A, 카파 B, 카파 C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 좌표계를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라고 하고 이게 메비우스의 좌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기하학적으로 삼각형의 중선을 그어서 무게 중심이 여기 뭐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여기에 꼭지점이 3분의 1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도 있고 적분으로 또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방법으로 메비우스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이 좌표계를 만든 거는 메비우스가 또 물리학자였어. 그 옛날 사람들은 물리, 수학 이런 걸 다 같이 했어. 뭐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 케플러의 법칙 그런 거 연구하면서 만든 좌표계가 이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쬐깐한 삼각형 3개로 만들어서 이 면적의 비율, 이게 다 전부 다 0보다 큰 숫자가 되겠죠. 내부의 점이니까. 얘네들의 합이 1인 이것을 A까지의 거리, 그러니까 카파 A, 카파 B, 카파 C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0보다 큰 숫자이고 다 더하면 1이 되도록 하는 좌표계. 다시 말해 여기에서 3개가 다 linearly independent가 아니지. 오직 2개만 독립적이고 나머지는 1 빼기 나머지 이렇게 하면 다 얻을 수가 있는 그런
좌표들이다. 자, 우리 크로스 프로덕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요것의 면적은 어떻게 하지? A 크로스 B의 2분의 1을 한 것이 그것의 면적이 되겠지. 물론 E3 방향에 지금 요 A, B, C 모든 벡터들은 한 평면상에 있으니까. 자, B 크로스 C, C 크로스 A 다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자그마한 삼각형의 면적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E3에 비례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백캡 룰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A 크로스 B 크로스 C는 백캡이라고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A 크로스 B에다가 C 스타를 크로스를 하고 BC에다가 A를 크로스하고 그 C 크로스 A에다가 B 스타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세 개를 다 더하면 요게 나오겠지. BCA, C, AB, ABC 다 나오네. 이걸 하면 백캡 룰을 요거에 대해서 백캡 룰을 3번 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얻는데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게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나오는데 마이너스야.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야.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캔슬돼서 0이야. 이것을 자코비 아이덴티티라고 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빵이야. 얘를 다 더하면 빵이야. 빵. 그러면 얘네를 다 더한 것도 빵이라는 거겠지. 물론 C 크로스 A 크로스 B 크로스 한 것을. 자, 그래서 이걸 다 해서 더하면 얘가 빵이기 때문에 얘 더한 게 빵인데 요 더한 거를 잘 들여다보면 뭔 것인지 이 A 스타, B 스타, C 스타라고 하는 게 뭐였어? 이 Q란 지점에서 A까지, B까지, C까지 꼭 지점까지 요것이 바로 스타였거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다 대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얘는 A만 갖고 B만 갖고 C만 갖고 이 Q는 이 세 개에 다 동일하게 걸쳐져 있지. 그러면 이 Q에 딸린 항을 다 모으면 자그마한 삼각형 면적의 합이 나오잖아. 그지? 이 큰 삼각형에서 이 세 조각의 면적의 합이 Q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면적으로 전체를 나누어주면 아까 by definition 요 쬐끄만 삼각형을 전체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것을 카파 A라고 하고 요거 카파 B라고 카파 C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얻는 값은 그 삼각형 내부에 있는 점의 그 벡터는 세 개의 vertex 여기 vertex 꼭지점의 벡터 그 위치 벡터에다가 이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 요 조그만 삼각형의 면적들의 하부 그 면적들의 비율을 곱해서 더한 것이 요 내부에 있는 지점의 위치 벡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걸 이용하면 되게 쉬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때 잠시 디락이라고 하는 또 이 천재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기로 합시다. 디락은 슈레딩거하고 함께 그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슈레딩거는 비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을 한 사람이고 디락은 렐러티비티가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많이 뭐 책 같은 데 봤을지 모르는데 엔타이 파티클이라고 반입자의 개념을 처음으로 구축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 디락은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었어. 이것은 함수가 아니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적분을 하면 1이 되는 함수인데 이건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하고는 전혀 다르게 0인데에서만 무한대야. 근데 무한대를 갖는데 적분은 또 돼.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 함수를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는 수학자들도 많이 써. 어떤 거에 나오는 거냐? 우리가 그 질량이나 전하나 m이나 q 뭐 여기 한 점에 있다라고 치자 이렇게 하면 나오는 게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왜? 내가 그랬지.
점에 질량이 있고 점에 차지가 있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항상 뭐 전자니 부피 이런 것들은 다 부피가 있는 것인데 문제를 풀기가 좋으니까 그냥 수학적으로 그렇게 쓸 뿐이지 사실 점에 그렇게 모여 있으면 안 돼. 대신에 그 수학은 이렇게 우리가 산수를 하기가 편하니까 잠시 실제하고 다른 툴을 쓰지만 사실에서 벗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전하가 있으면 무슨 우리가 중력장에 의한 포텐셜 이런 걸 구할 때 1 over r 이렇게 쓰는데 r이 0일 때는 쓸 수가 없잖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데 사실은 R이 0인 지점에 가장 중요한 물리적인 현상이 있는 거.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중력장이 생성이 되는 거고 전기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수학을 기준으로 해서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를 건드리는 게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이. 자, 그걸 건드리는 방법이 적분은 된다. 그런데 거기서 터진다. 터지는데 사실은 나 그때 터지는 건 상관 안 한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적분에만 관심이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적절히 change of variable을 하게 되면 이게 델타 펑션에 뭐를 곱한 상수를 곱하면 예를 들어 델타에 2x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게 2분의 1 델타 x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델타가 2분 펑션이에요. 지금 요게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0보다 큰 함수이기 때문에 그 2분 펑션이라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그냥 델타 x여야 되고 다시 말해 마이너스 2x를 넣으면 이 규칙에 의해서 2분의 1 델타 x 이런 식으로 요걸 따라가 보면 돼. 여기 이제 변수를 ax라고 했었는데 ax를 하나의 t라고 하는 변수로 바꿔치기 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얻게 돼.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게 되면 델타 펑션하고 f of x를 적분하면 dx에서 적분하면 f 빵이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요게 x 대신에 x 빼기 y를 집어넣더라도 이 적분이 가능해. 그렇게 되면 shift가 되니까 change variable을 하게 되면 여기인데 x-y를 t로 치환했을 경우에는 이게 다 똑같은데 대신에 여기로 요 찌꺼기가 1로 플러스로 옮겨 타게 되겠지. 그래서 0을 대입하게 되면 y의 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지금 여기에 이 델타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일종의 change of variable 같은 걸 할 수가 있는데 요 10번은 그것에 대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 근데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것이긴 하지만 되게 수학적이기 때문에 내가 요번 시험에는 이 문제는 내지 않을 거니까 그냥 패스하기로 합시다. 나중에 관심 있는 사람은 재미있는 문제니까 따라서 풀어보기 바래요. 11번으로 넘어가면 그 델타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아까 그 면적을 삼각형 면적을 다음과 같이 파라메트라이제이션 할 수가 있어. 사실은 이 dka, d 카파 b, d 카파 c 여기다가 델타 1 마이너스 카파 a, 마이너스 카파 b, 마이너스 카파 c 이렇게 쓴 거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세 개의 합이 항상 1이어야 되는데 델타 펑션을 적분하면 1이 된다 그랬죠. 이걸 k 카파 c에 대해서 적분하면 이게 없어져 버리고 두 개의 적분만 남게 되어 있어. 또 이거로 적분하면 ac만 남고 요거로 적분하면 bc만 남고 그래서 일종의 dx, dy 적분이 되는데 0부터 1까지 적분과 0부터 1 마이너스 x까지의 적분. 왜냐하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이라는 조건이 있거든. 여기서 x란 카파 a, 카파라고 쓰면 기니까 카파 b, 카파 c가 있는데 얘는 리던던트해서 언제나 1 빼기 x 빼기 y로 쓸 수가 있고 x와 y가 전부 다 0보다 큰데 그러면 삼각형 내부를 이렇게 적분해야 되겠다. 이 전체 사각형을 적분 0에서 1까지 여기 x축이고 0에서 y축에 0에서 1까지 이런 직각 삼각형이 있다라고 생각합시다. 이 삼각형 안에 적분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적분을 0에서 1 dx, 0부터 1 dy 하면 이 바깥의 부분까지 되게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한쪽만 0에서 x를 0에서 1까지 가게 하고 y는
y는 x는 0에서 1까지, y는 여기에서 0에서 1-x까지 가게, 1-x까지 이렇게 가게 해야지만 이 삼각형의 면적을 적분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걸 다 구하라는 게 아니라 말로 하자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xy, yx, yz, zy, zx, xg 무엇으로 적분하더라도 삼각형의 면적은 똑같이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적분을 하게 되면 델타 펑션은 항상 얘가 있는 거 없애버리면 요것은 델타 펑션의 적분은 항상 1이라는 걸 이용해서 얘가 날아가 버리는 거 2차원 적분이 되는데 각 변수가 0에서 1 사이이고 합이 1이기 때문에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는 0부터 1까지 하지만 나머지 한 개의 변수에서는 0부터 1 마이너스 앞의 변수까지만 적분을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적분, 예를 들어 이런 적분을 한번 해봅시다. 이걸 하면 얘는 이 C 적분은 델타 펑션이니까 의미가 없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고 요것이 0부터 1까지 다 안 되고 1 마이너스 카파 A까지만 가는 적분. 자, 이걸 보자. 0부터 1까지 dx이고 0부터 1 마이너스 x까지 dy이면 얘는 dy 적분은 0부터 1까지 1 빼기 x라는 것의 적분이 될 거고 요것은 앞에 거는 1이고 뒤에 것은 2분의 1이 되겠지. 2분의 1 x 제곱이니까. 0과 1이기 때문에 그러면 2분의 1이 된다. 하나의 숫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c에 대해서 적분하면 얘는 날아가 버리고 아까 똑같이 된 상태에서 요게 있다. 그럼 xy로 써주면 0부터 1까지 dx, 0부터 1까지 1-x까지 dy, 그리고 여기에 있으니까 x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0부터 1까지 dx, 1 빼기 x의 x.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dx의 x 빼기 x 제곱이네. 그걸 하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이게 답이네. 자, 우리는 요 적분만 지금은 필요해.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문제를 풀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드디어 삼각형의 그 센터 매스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야. 그 센터 매스는 언제나 by definition 전체 매스로 나눠주고 매스의 디퍼런셜을 그 디퍼런셜이 갖고 있는 그것이 위치한 위치 벡터를 곱해서 적분하면 돼. 그런데 우리는 매스가 이제 스케일이 돼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매스가 여기 있고 이 삼각형의 면적이 캔슬되고 이 DM이라고 하는 적분은 2배의 매스에다가 2개의 그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의 프로덕트로 나타나게 돼서 사실은 이 3개의 프로덕트고 델타 펑션 들어있는 것이고 요 위치 벡터를 하면 그 위치 벡터는 아까 삼각형 내부에 있는 Q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것의 3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면적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카파 A, 카파 B, 카파 C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버텍스 A, B, C의 버텍스를 갖다가 곱해가지고 나타나면 된 거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대입해서 문제를 풀기로 합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이 적분을 하면 예를 들어 이 앞에 있는 한 항만 가지고 한다면 0부터 1까지 D 카파 A, 0부터 1까지 D 카파 B인데 델타 펑션을 하고 날리면 카파 A이고 여기에 카파 A라는 적분이 나오게 되어 있어. 자, 이 적분은 아까 6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 이 앞에서 6분의 1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 나머지 두 개를 풀 필요가 있느냐? 하나도 풀 필요가 다 똑같은 거거든. 이 A, B, C를 뱅글뱅글 돌려서 이 일종의 더미 베리어블이라 예를 들어 시그마 I, 시그마 J 이런 문제를 해서 A, I, J 이런 걸 썸을 했는데 시그마 J, 시그마 I, A, J, I로 문제를 풀어도 답은 항상 같게 되어 있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전부 다 6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식에다가 적분이 6분의 1이고 여기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2 곱하기 6분의 1은 3분의 1이라 A의, B의, C의 개수가 3분의 1이라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vertex의 포지션 벡터의 3분의 1을 곱해서 더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vertex의 algebraic average, 그냥 산술 평균, arithmetic average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리센트릭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색다르게 한번 구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오브 파티클들이 있을 때 센터 오브 매스들이 이게 한 셋의 시스템이고 한 셋의 시스템인데 두 개의 센터 오브 매스가 있으면 그것을 토탈 이 두 개를 컴바인해 모아서 컴포짓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센터 오브 매스를 일일이 다 구할 것이냐 이렇게 구해도 되는데 해보면 뭐 어떻게 되느냐 두 개가 센터 오브 매스의 M1이라고 하는 것과 M2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 파티클로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계산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증명이에요. 자, 그거를 이용하면 슈퍼포지션 프린시플로 다양한 형태의 컴포짓 시스템의 센터 오브 매스를 구할 수 있다.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 엄청 빨리 얘기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고 끝났네요. 시간이 많이 남았네. 그럼 녹화는 여기에서